정치권에 있어서 12월은 이른바 예산 전쟁의 달입니다. 예산안이 늘 12월 31일 자정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통과가 되곤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별탈이 없나 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죠. 이학재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지금 국회법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제 오는 30일까지 끝내야 하고 12월 2일에 통과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 소위를 열어갖고 감액 심사를 했고요. 예. 또 주말을 이용해서 그 감액이 다 안 되고 보류된 그런 안건에 대해서 보류 심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보류 심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순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합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12월 2일 날까지 예산안이 처리하도록 그 선진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은 맞춰야 됩니다. 이 과거의 예를 보면 지금 11년째 이 헌법에서 정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갖고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인데 예. 이 과거의 예를 보면 21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매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정치적 어떤 쟁점의 타결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 심사가 이 종반으로 오기도 전서부터 초반서부터 이걸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예. 다시금 정치적 어떤 타협에 산물로 예산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의원님, 그러면은 30일까지 예. 합의가 안 되고 자동 부의되면 본회의 상정에서 예. 표결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이제 30일까지 여야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 12월 1일 날 정부 원안대로 정부 원안이 부의가 되고 예. 그 이후에 12월 2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 원안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래도 이렇게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예. 여하튼 12월 2일 날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나 야당에서는요, 이게 좀 예. 꼼꼼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9일까지 예. 여야 대표랑 국회의장이 합의만 하면은 법정 시한 예. 이후에도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외 조항도 예.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을 어떻게든지 명분을 찾아서 늦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여태까지 잘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꼼꼼히 하기 위해서 진짜 밤을 새서라도 예산 심사를 해서 그 시간을 맞추면 되고요. 지금 맞출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미리부터 안 될 것을 가정해갖고 9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근거로 계속해서 이제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할 움직임을 새누리당에서는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앞뒤가 맞지 맞습니다.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민주주의냐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만큼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큼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날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예. 선진화법의 아주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이거 선진화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진화법 자체가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예예, 맞습니다. 자, 예.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이학재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예. 새누리당에서 발표를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금 누리과정은 상임위에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상임위 자체가 좀 파행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더 상임위 결정을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안 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예결위 상임위 심사된 것 중에서 상임위에서는 심사가 다 안 이루어졌고 그 대신에 예. 예결위 이 종합정책 질의라든지 부별 심사는 끝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수요일부터는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 황우여 장관의 합의안을 야당은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여기에서 여당에선 진전이 없는 겁니까? 예, 그게 약간의 이제 의사 전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황우여 장관께서 나중에 말씀한 걸 보면 그게 이제 다 합의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것이 예.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와 상임위 간의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국비로 예. 5,600억을 증액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 건데 예. 저희 예결위에서는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은 의원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이제 국비 지원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요거만 짧게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국비 지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누리과정이 계속 진행될 거냐 안 되는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 예산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법은 법대로 지키되 만약에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더더욱이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은 지원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이들이 누리과정에 다니게 하는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야당 간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12월 2일까지 꼭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정 시간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예산 심사 초기 단계부터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것은 여야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 이 국회 예산 심의권이라는 것이 여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야당에게도 주어진 거거든요. 예. 실제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여야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합의 절차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재안을 하게 되는데 마치 정부나 여당은 12월 2일이 불물년처럼 주장하면서 12월 2일만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그렇게 12월 2일 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정부 여당의 대표적인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예. 양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아픈 상태입니다. 예, 예산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9일까지라도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야당 입장인데요. 예. 그 여당 대표랑 국회의장과 함께 또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정의와 국회의장과 사전 교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오늘 원내대표와 만난다고 그래요. 제 자신 국회의장께서. 예.
근데 이 부분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예산을 제가 쭉 쳐다보니까 이 현행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당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예.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법 다 어기고 법을 헌시작처럼 못하게 취급하고 지키지도 않고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야당을 위협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2월 1일부터 이제 예결위 심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선진화법 때문에 뭐 9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 조항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예. 단서 조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12월 2일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소멸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예. 이 법의 취지에 저는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사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누수드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지 예. 날림으로 심사하더라도 12월 2일만 지켜야 한다. 이건 법에 정한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 이제 야당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예산 대목은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이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예, 내일 원내대표끼리 또 만날 예정이기도 한데 예.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국비 지원 안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인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비용이 2조 1,000억이지 않습니까? 예. 2조 1,000억에 대해서 정부가 다 부담해라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올해 증액분 5조 6천억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돌려서 해결하자 이 절충안을 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 총리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일정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으로 느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황우여 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는 거네요? 뭐 지금 그게 가이드라인이 들어온 것 같고 그 안에서 논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정부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 자체를 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인세 25% 복귀 안과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담배세 인상 이 부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연계 처리할 것이다. 연계할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희는 직접 연계한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담배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민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서민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증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나이나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만 증세를 하고 돈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거든요. 예.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세금을 증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감세를 한 부분, 예, 특히 예.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만이 서민들한테 증세가 되는 담배세의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전제되는 사실로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22%로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뭐 25%는 아니더라도 뭐 23, 24%까지 뭐 양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까? 예. 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법인세의 일정 부분의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활성화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증이 되었어요. 그 상당히 법인세들이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자기들 유보금으로 다 따라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그 책임을 서민들한테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못 사는 서민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건 옳지 않다. 예. 세금의 증세가 필요하면 이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부자들도 좀 부담하고 예. 서민도 부담하는 그런 안을 같이 만들자 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인 겁니다. 네.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결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